네, 시장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일장은 선물 매도가 좀 거셌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 각각 2,844억 원 그리고 9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에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정혜훈 과장, 박수범 매니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그리고 오늘 장 정리해 볼게요. 알테오젠이 14%에서 15%가량의 주가 급등을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연이은 매수 우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억 원 규모 ALT-B4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소식이 또 나왔는데 두 분이라면은 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담아 보시겠는지 의견 주시죠. 5를 주셨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또 마침 이 바이오 흐름이 좋아서 그런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알테오젠의 모멘텀을 정리해 보자면 무엇 때문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까? 일단 알테오젠이 네. 목이 좀 감기가 좀 걸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네, 알테오젠 같은 게 지금 이제 뭐 14.3%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알테오젠만 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뭐 맞아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지금 한미약품도 지금 13%나 좀 올라와 있고 거기다 지금 GI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이 회사도 지금 융합단백질 쪽에 이제 면역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쪽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수혜주였던 바이오니아라든가 그리고 ST 바이오센서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약바이오 그동안 간다라고 저도 봤던 부분인데 가려고 하면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지만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러닝 개런티가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SC 이제 피하 주사 쪽이죠. 우리가 지금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피하 주사기로 좀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좀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임상 실험 중인데 이게 임상 3상으로 가면서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그 움직임에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거래량도 좋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양매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5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률들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혜훈 과장도 똑같이 5를 줬는데 이게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날 보면은 기존의 대장주들이 쉬어갈 때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잖아요. 근데 연속성이 부족한 건 이 경기 침체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약바이오주가 돈을 벌어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자꾸 의구심이 붙어서인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섹터로 보기보다는 이런 알테오젠이라던가 삼상, 임상이라던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만 접근하는 게 답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지금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죠.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이제 과거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임상 단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천문학적인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 대상군도 더욱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초기 단계, 즉 이 임상 한 1상 정도 단계에서는 적자 폭이 한 몇백억, 몇십억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만약에 2상, 3상까지 가게 되면 이게 몇천억 단위로 이제 적자 폭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제조업 기반의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 악재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거는 호재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러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적자 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은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 단계에 따라서 그런 주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역시나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머크의 최근에 이제 자체 개발
중인 비소세포화 폐암 그 임상 3상에 좀 문제가 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알테오제네 기술로 이제 추가적으로 임상을 좀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면서 관련해서 최근에 좀 모멘텀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좀 모멘텀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또 순환매도 계속 수급이 좀 도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러한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O, 하지만 다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다 같이 긍정적인 의견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OX 볼게요. ISC인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매수 기회다 아니다는 확실히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일치가 됐어요. 매수 기회다. ISC.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ISC처럼 뭔가 확실한 종목에 대한 의견이십니까? 뭐 ISC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그러니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좀 재고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가 하락 시에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I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지금 메모리 재고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면서 이러한 테스트 소켓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시일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해볼 만하다. 박수범 매니저님도 O인가요? X이신가요? 저도 옵니다. O예요. 네, 일단 좀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도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그 잭 니콜슨이 출연했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반대로 반도체 쪽은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뭐 특별하게 이제 해외 쪽 이제 교환사채를 2조 원 넘게 좀 발행하다 보니까 좀 반대로 좀 주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IS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최근 움직임이 좋았고요.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도 투매 나오고 반도체 쪽도 투매가 나오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투매 나오면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상승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ISC가 이렇게 좀 주가 조정을 보여줄 때 오히려 저는 한번 좀 담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ISC 사실 의견이 좀 나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두 분 모두 다 오늘 오히려 조정은 매수 기회다. 특히 ISC는 O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인바디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 훈풍 받고 추가 상승 이어질까?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많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외적으로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인바디 같은 것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했었는데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의견 주시죠. 오늘은 이 종목까지 다 O가 나왔네요. 근데 평소에 보면 네.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다 의견이 좀 비슷했어요. 항상 좀 비슷한 의견이어가지고 지금 특징주로 나오는 네. OX 종목들이 네. 다들 최근에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흐름이 좀 좋은 종목도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O를 안 둘 수가 없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바라보는 뷰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진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들만 저희가 데리고 왔나 봐요. 네네. 아무튼 인바디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제 미국 향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성분 분석 관련 기기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제품도 좀 다변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인바디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정도로 좀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주가도 좀 많이 좀 조정받았고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여주면서 이런 의료기기들 또한
주가 상승 흐름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무려 오늘까지 해서 10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수급 또한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고 추가적인 급등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바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럼 유일하게 두 분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마감에 산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고르는 거기 때문에 워낙 종목이 방대해서 다를 것 같은데요. 키워드는요? 이제는 제약바이오다, 그리고 성수기가 온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어떤 종목일지도 볼게요. 박셀바이오 그리고 BGF 리테일 갖고 왔는데 이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사실 그 경기 침체? 소비 둔화라는 키워드가 나오자마자 되게 많이 올랐었고 그때 정윤 과장님이 네. 마감매 산다해서 여러 번 공략해서 그렇죠. 수익을 네. 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시 재공략하시네요? 네네. 네. 뭐 BGF 그러니까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불황이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불황이 강한 이제 업종으로 이제 항상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데요. 네. 그만큼 최근에도 뭐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오르면서 뭐 편의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편의점 소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황에서는 이제 편의점 업종이 어떻게 보면 유통업종 내에서는 가장 좀 두각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대안으로서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편의점 업종을 계속해서 제가 주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BGF 리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뭐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업종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2분기로 갈수록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에 계절적인 또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작과 함께 편의점 업종이란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최근에 이제 전국 점포가 이제 17,000호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네. 지금 올해에도 지금 한 800개 순증이 지금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규점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황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규 점포 순증도 꾸준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나들이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날씨도 지금 뭐 겨울철이 완전하게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이제 벚꽃 보러 이제 많이들 나들이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러한 편의점의 지금 나들이 수요와 더불어서 이러한 수요 증가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고 효과 때문에 다소 좀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고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시작과 함께 이제 기존점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 지금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하반기 작년 11월, 12월 달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만 원대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최고점이 21만 9,500원까지 작년 12월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동안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좀 밀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전고점 수준인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7만 5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다시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살짝 눌려 있는 구간에서 재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박수원 매니저는 제약바이오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네. 의견과 함께 박셀바이오를 사실 박셀바이오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제가 뭐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좀 오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친구 또 박셀바이오 가지고 나왔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기술적 흐름도 좋고 제약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박셀바이오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뭐 아직
동시호가에 들어갔지만 지금 6.9%나 이제 7% 가까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조금씩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 너무나 좋고 그리고 주가적인 움직임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튼 뭐 박살바이오는 그동안 제가 뭐 TV에서 워낙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박살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 회사 기업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인상 실험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될 것이냐. 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좀 나와주고는 있어요. 지금 뭐 갑자기 또 지금 배주 하버드대 의대 교수님이 뭐 과학자문위원으로 이제 영입했다 박살바이오 쪽에서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인재들을 좀 영입을 한다라는 내용들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박살바이오가 아무튼 지금 현재는 좀 꿈과 희망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박셀바이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45,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4850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좀 매수 대응을 해보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36,000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를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는 36,000원입니다. 동시호가 구간의 시장 상황도 좀 간략하게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제한된 흐름만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는 2,480선, 코스닥은 856선에서 움직입니다. 정현 과장, 동시호가 구간 특징주로는 어떤 걸 볼까요? 네,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중에서는 오늘 감성코퍼레이션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올해 최대 실적 달성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감성코퍼레이션 하면 최근에 상당히 좀 떠오르는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스노우피크 아웃도어 브랜드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지난해에도 굉장히 높은 성장세가 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이제 겨울철 패딩류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올해도 큰 폭의 좀 성장세가 좀 시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 수도 올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최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 눈엔 어떤 종목이 들어올까요? 저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좀 2차 전지 쪽을 계속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관점에서 다른 소재 쪽은 너무나 잘 움직였는데 장비 쪽이 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하나기술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전체 공정에 있어서 좀 약간 턴키로 모든 이제 공정들을 마스터할 수 있는 장비를 좀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좀 조인트 벤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에 IRA법 뭐 세부 지침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소재업체들도. 뭐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하나기술이 앞으로 좀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하나기술이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기술 주가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좀 미약했는데 그래도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LG화학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LG화학은 당뇨병 치료제 관련 보도 소식에 강세를, 코스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들의 강세가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강보합 안에서 마감 준비합니다.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